모모쌤이야. 한 주간 잘 지냈니? 선생님도 좀 바쁘게 지냈던다. 방송하려니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아가지고 선생님도 많이 바쁘게 지냈어. 우리 어디까지 했지? 저번에 불꽃 반응하고 스펙트럼 했던 것 같아. 기억나니? 거기서도 딱 한 문제 두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우리 요점 기억해 두자. 오늘은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자와 분자. 원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을 거야. 원자는 원소하고는 기본이란 거는 같아. 모든 물질의 기본이다. 그럼 원자도 될 수 있고 원소도 될 수 있어. 그런데 기본 성분이다 라고 하면 원소의 개념인 거고, 기본 입자다 그러면 원자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지. 우리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단 말 있지? 그것처럼 원소와 원자는 조금 틀려. 그래, 기본 성분과 기본 입자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자에 대해서 오늘은 원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 일단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 핵은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이야.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단다.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얘기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먼저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 그리고 그 원자, 즉 원자는 지금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고 했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이 원자 핵이 차지해. 즉 전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매우 질량이 작단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그럼 전자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 원자의 주위를 끊임없이 아주 빠르게 돌고 있어. 이제는 그 원자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원자의 특징이야. 우리가 외워야 할 원자가 20개 정도는 있는데 20개의 원자의 종류가 모두 다르듯 그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도 모두 달라. 여기서 키포인트,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중성이란 얘기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소리지. 플러스 전하도 마이너스 전하도 아닌 중성이야.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책, 책, 책.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 우리 주위에 원자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걸? 원자의 크기도 매우 작은데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도 매우 작아. 그럼 이것을 비유해 보자. 원자를 축구장에 비유를 하면 원자 핵은 축구장 안에 있는 탁구공과 크기가 비슷한 거고, 그럼 전자는 이 축구장을 떠돌고 있는 먼지랑 같은 크기야. 아주 작다는 게 느낌이 오니? 너무너무 작은 거야. 너무너무 작은,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모형을 두고 우리는 공부를 할 거거든. 이것을 원자 모형이라고 해. 즉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 원자 모형이야. 그냥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원자 핵과 주위에 전자핵을 그리면 돼. 추상적인 게 이미지화 되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니? 그래, 원자 모형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을 그린다고 했잖아.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지 아까 말했던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말에 부합이 되는 거야. 그래, 예를 들어서 수소는 원자핵 1을 쓴단다. 플러스 1이야. 그럼 전자가 몇 개 돌고 있어야 될까? 맞았어. 전자도 하나 돌고 있어야 돼. 그럼 원자 번호 2번으로 가자. 2번은 헬륨이야.
헬륨은 He2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원자 번호의 수와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의 수가 똑같아. 즉 수소는 원자 기호 1번이니까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도 1인 거야. 그러면은 두 번째인 헬륨은 원자 번호 2야. 그러면 원자핵도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될까? 그래, 2야. 그러면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양도 얼마가 될까? 두 개를 그래야지만 원자 모양의 부합이 되는 거야. 그럼 조금 어려운 거 내볼까?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야. 그 원자핵은 플러스 얼마일까? 맞아. 플러스 8이야. 그럼 전자도 원자핵 주위에 몇 개를 그려야 될까? 그렇지. 8개를 그려야 돼. 잘하는데?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맞아짐으로 해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지면 그 결과값은 0이 되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성질을 갖는 거야. 이건 꼭 기억하자. 책. 요거 정말 중요해.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게.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과학자 기억나니? 사원소설을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과학자가 생각한 물질의 기본은 물, 불, 흙, 공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 이것이 서로 변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반박한 과학자가 근대의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라고 설명했지. 그래, 기억해놔야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뿐만 아니라 원자의 개념도 어떤 물질을 계속 쪼개면은 물질은 연속해서 쪼개면은 결국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 즉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라고도 해. 즉 연속해서 계속 쪼개고 나가면은 사라진다. 원자의 기본 개념은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원자의 개념이 틀린 걸 알고 있지.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중세시대에 많은 영향을 줬단다. 이 연속설과 대비되는 학설이 있는데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을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비되는 학설은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야. 지금은 어찌됐든 이 원자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즉 입자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달리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남는다라고 누가 얘기했어?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어. 이것도 조금만 기억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입자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현상들 중에 두 가지는 기억해 두자. 완두콩 50ml와 쌀 50ml를 섞었어. 그럼 100ml가 될까? 막 섞으면 이 조그만 쌀들이 완두콩 사이로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100이 아닌 그보다 적은 70이나 80 그 정도의 부피를 갖게 돼. 즉 이것처럼 어떤 거 이번에는 물을 갖고 와보자. 물도 50ml와 에탄올 50ml를 서로 같이 담았어. 이거는 언뜻 보면 100ml일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얘도 100이 안 된단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100이 안 돼. 즉 이 안에도 보이진 않지만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와 에탄올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큰 거 사이사이의 빈 공간으로 작은 입자가 그 안으로 끼어들기 때문에 딱 100ml는 아니고 100ml보다 적은 부피를 갖게 되는 거야. 즉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렇게 입자설을 뒷받침해주는 증명이 되는 거지. 증명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어. 입자와 공간. 입자가 있고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 공간 사이사이로 다른 입자들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반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도 말해.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한다.
이 말이 뭐야? 즉 자연이 빈 공간을 싫어한대. 공간이 없다는 얘기지. 공간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의 원자설과는 상반되는 학설이 되는 거지. 그래, 이렇게 우리는 입자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럼 이제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분자는 입자와 입자가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성질, 여기도 성질이야. 성질을 갖는 하나의 결합물, 결합체, 물을 예로 들어볼게.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되어 있는 물 분자야. 즉 우리가 물을 화학식으로 쓰면 H2O라고 쓰지. H2O. 즉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새로 결합해서 새로운 성질을 갖는 하나의 분자를 만드는 거야. 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자. 즉 물은 1개의 분자당 2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인데 이 2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 총 그러면은 원자가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 총 원자는 3개고 그럼 수소 원자는 2개, 산소 원자는 1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물 분자가 2개 있다라고 나타내고 싶어. 그럼 이를 어디다 써야 될까? 맞아. 잘 생각했어. 이는 앞에다가 쓰는 거야. 이 이는 분자의 개수를 나타내고 물 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럼 2개의 물 분자의 총 원자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음이 나오면 아까 물 분자 하나에 원자가 몇 개였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총 3개였어. 이 3개가 두 묶음 있다는 얘기니까 총 6개 있다고 얘기하면 돼.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암모니아로 가자. 암모니아는 NH3야. 즉 N은 질소, H는 수소. NH3니까 N, 즉 질소는 1개, 수소는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암모니아란다. 암모니아는 그럼 총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까? 질소 하나, 수소 3개, 총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암모니아가 3개 있습니다는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앞에다 3을 쓰면 되지. 그럼 총 원자는 몇 개입니까? 하면은 4개씩 하나당 이루고 있는 것이 4개니까 4개 곱하기 3묶음, 즉 12개가 되는 거야. 문제 하나만 더 내볼까? NH3에서는 수소 원자가 총 몇 개일까요?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즉 하나당 수소는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가 3묶음, 즉 9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너무너무 잘했어? 다음 시간에 원소 기호 외워야 되는데 오늘 조금만 외우고 다음 시간에 다시 외우자. 수, 헬, 리, 배, 수, 헬, 리, 배, 붕, 탄, 칠, 산, 풀, 레, 나, 마, 알, 규, 인, 황, 여, 마, 칼, 칼. 이 20개는 꼭 외워야 되거든. 수엘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이낭, 여마칼칼. 이게 스스럼 없이 주문 외우도 나올 때까지 연습해보자.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중간고사 100점 가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 다음에 만나.